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제가 11월에 매수, 4월에 매도하는 전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이 전략을 썼으면은 12개월 내내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도 더 높고 그리고 변동성도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에만 가능한 걸까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 리츠, 금, 원자재 이런 것도 다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주식만 가능한가? 이게 매우 궁금하죠. 이 전략이 도대체 무엇이지?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40번을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11월에서 4월만 투자를 하고, 5월에서 10월은 투자 안 하고, 놀았으면은, 그러니까, 놀다는 거는 이름만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은 대박이었습니다. 1년 전체 투자하는 것보다 11월에서 4월만 투자했으면은 복리 수익이 3%나 더 높았고요. 리스크는 더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 통하는 전략이 아니고요. 세계 21개 시장에서도 똑같이 통했습니다. 1986년부터 2018년까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선진국 21개국에서 17개국이 10일에서 4월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12개월 통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저금리 구간을 해봐도 21개국 중에서 14개국이 유리한 것으로 나왔고요. 예, 그리고 변동성도 감소하고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MDD, Maximum Drawdown, 최대 손실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이제 주식을 5월부터 10월까지는 쉽니다. 당연히 저도 11월에서 4월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기 한국 주식은 6개월만 투자하는 게 복리가 3% 높다고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12월에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배당까지 또 받거든요. 근데 제가 백테스트를 할 때는 배당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복리 수익이 3%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개월만 투자해가지고 1년 내내 투자하는 것보다 복리 수익이 4, 5%더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구독자님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이준 선생님이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제가 만든 또 다른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 40번, 11에서 4월 전략을 보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 11월에서 4월 매수 법칙은 한국 또는 주식에서만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은 사계절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다른 자산들, 그러니까 뭐 채권이나 금이나 리츠 여기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댓글 보고 오호호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훌륭하신 분이 있나. 그래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저는 정말 주식만 보고 따로 나머지 자산들은 별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이지훈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적극적으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팍팍 질문을 하십시오. 건의사항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제 재미를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제 관종 심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 뭔가 가르치는 이제 그런 보람도 조금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30개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30개를 하고, 그 중에 제가 이런 것처럼 건진 게 딱 하나 있다 하면은, 저한테는 그게 큰 득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께 지식을 나눠드리는 거는 저한테는 뭐 별로 그다지 손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도 건졌다 하면은 그건 저한테 큰 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면은 저도 건지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분명 이지훈 선생님은 저한테 30번 질문하셔가지고 30개의 답변을 받으셨으니까 그분에게도 뭐 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윈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 건의사항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제가 데이터는요, 미국 채권, 글로벌 채권, 리츠, 그리고 달러 현금의 자산, 이런 거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은 11월에서 4월은 요 자산들을 보유를 하고, 그리고 5월에서 10월은 제가 한번 그냥 달러 현금을 가지는 걸로 한번 백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그리고 금과 원자재 데이터는 제가 인베스팅컴에서 찾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달러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원화 현금을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제 이 6개월 투자 수익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그 예금의 수익률이 달러 현금의 수익률보다 높거든요. 그건 뭐 당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 백테스트를 정확히 어떻게 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40번을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만 설명드릴게요. 자, 미국 장기 채권이거든요. 이걸 한번 봤습니다. 자, 1987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데이터를 굴려봤는데요. 네, 12개월 투자를 하면은 복리수익이 7.3%, 그리고 10에서 4월 6개월만 투자하면은 복리수익이 3.5%, 그러니까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결론, 미국 채권에서는 이 6개월 투자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6개월 투자를 하니까 실제로 전체 12개월 투자의 절반의 수익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연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당연하죠. 6개월만 투자하면은 1년 투자하는 거에 그 변동성 70% 정도 나오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네, MDD 최대 손실도 비슷하게 나오네요. 결론, 미국 채권에서는 11에서 4월 투자 실패 나왔습니다. 자, 그 옆에는 글로벌 채권입니다. 글로벌 채권도 이제 이게 1987년이 아니고 1994년부터 2018년인데요. 요거를 해보니까 자, 12개월 투자를 하니까 복리수익 5.6%, 그리고 11에서 4월 투자를 하니까 복리수익 3.34%가 나왔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런데 MDD, 그러니까 최대 손실은 많이 줄었네요. 12개월 투자하니까 맥시멈 17.5% 까였는데 6개월만 투자하니까 맥시멈 6.9%만 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로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채권은 미국 채권보다 좀 좋았지만 그래도 실패라고 하겠습니다. 자, 리츠로 넘어가 보죠. 리츠는 뭐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도 1987년부터 2018년을 해봤는데, 네, 그 12개월에 복리수익이 10.2%, 그리고 11에서 4월에 복리수익이 9.2%, 둘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MDD도 50%에서 33%로 줄어버렸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리츠 같은 경우는 성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금을 한번 살펴보죠. 네, 금의 장기 수익 12개월 내내 투자했으면은 3.8%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복리수익으로. 그런데 11월에서 4월만 투자하고 나머지 6개월은 예금을 한다 하니까 복리수익이 갑자기 4.5%, 100%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연 변동성도 확 줄었죠. 15에서 10% 줄어버렸고, 그리고 MDD 최대 낙폭도 48에서 27로 줄여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금은 성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자재도 똑같은 시간 1987년부터 2018년 돌려봤는데요. 여기서도 12개월 내에 투자하니까 복리수익이 4.26%, 6개월 투자하니까 복리수익이 4%. 네, 그러면 별 큰 차이가 없죠. 그죠? 그리고 연 변동성도 당연히 조금 줄어들었고, 네, MDD도 자그만 12개월 내내 그 원자재 투자했으면은 MDD가 75% 나왔는데 그게 47%로 줄어듭니다. 이걸 보면은 원자재도 성공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채권은 글로벌 미국 실패, 근데 리츠 금 원자재 성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으로 돌아가 보면요. 네, 정말 신기한 거는 그러면은 이 12월에서 매수하고 4월에 매도하는 요 전략은 채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군에는 다 잘 먹힌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채권이 좀 안전 자산인데 보면은 좀 비안전 자산, 리스키한 자산에는 요 12월 투자 그리고 4월 매도 요 전략이 다 먹힌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도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은 거의 안 먹힌 데가 없고 금도 먹히지 않나, 리츠 그리고 원자재도 먹혔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 5월에서 10월에는 이 리스크가 있는 자산을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달러 채권이나 예금 같은 게 장대인 것인가? 라고 정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달러 채권은 대부분 리스키한 자산과 이제 정반대의 수익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10월에는 리스키한 자산들은 죽쓰고 달러 채권만 힘을 내는 건가? 예금? 이런 게 최고인가? 하고 정말 강력히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전략을 좀 인터넷에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영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1694년부터 통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3년 전부터 통했어요, 이 전략이. 11월에 사가지고 5월에 팔고. 그래서 그 속담이 나온 것 같습니다. Sell in May and go away 라는 게 이제 월가에서도 알려진 그런 속담인데요.
역시 조상님들은 틀린 게 없습니다. 5월에 팔고 나가가지고 때까지 놀다가 다시 11월에 돌아오자 이런 내용이죠. 예,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 왜 11월에 사가지고 4월 말에 파는 게 당땡인가? 예, 물론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요. 인터넷에 막 돌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날씨기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름에는 사람들이 때까때까 놀러 가야 되잖아요. 뭐 여름방학 해야 되고 뭐 휴가에 팡팡 돌아야 되고 하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뽑아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기어 들어와서는 그래 내년 여름휴가 준비해야지 우리 투자해서 돈 좀 벌자 해가지고 겨울에 다시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이제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그럴듯합니다. 왜냐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이제 돈을 이제 리스키한 시장에서 다 빼버리고 그나마 있는 돈은 다 채권이나 별로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자산에 갖다 받겠죠. 예, 그리고 겨울에 이제 리스키한 자산에 돈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내년 여름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뭐 금이나 원자재나 뭐 리츠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거나 뭐 이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럴듯한지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의 얘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겨울쯤 되면은 뭐 11월, 12월에 내년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전망과 그 내년에 실현되는 그 숫자는 보통은 다릅니다. 전망이 보통 장밋빛이고 이제 실전은 이제 뭐 구렁텅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에는 내년 전망이 밝게 나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모든 것이 좋을 거야. 호호호 하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5월이 넘어가서 여름이 된다 하면은 이제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올해 실적 안 될 것 같네요. 전망이 너무 밝았습니다. 쏘리 죄송합니다. 하면은 투자자들이 실망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뭐 그럴듯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제 생각은요. 뭐 굳이 우리가 그 모든 이유를 알아야 할까라는 것도 제 의견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냥 되는 거 하는 거죠. 이게 왜 되는가? 그거를 뭐 그렇게 깊이 알아야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이거나 이제 무슨 강력한 논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잘 안 통할 때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는 이제 종교인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종교인이라는 거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겨. 네가 어떻게 감히 전 세상을 이해할 것인가? 라고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 위에 있는 그 두 원인들이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장에 놔두는 그런 이유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요 11월 매수, 4월 매도 요 전략은 은근히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건 적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오늘 이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